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천부적인 지리의 힘, 국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라. 이 말은 뭡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 땅은 바보들만 살아도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심지어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미국은 지리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은 전 세계 농업용지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적합한 기후조건과 자연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의 특징은 광대한 면적의 비옥한 토지와 온난 수변한 기후를 바탕으로 이른바 미국형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농장 경영이 잘 발달해 왔습니다. 높은 기계력을 구사해가지고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미국 농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식량 자급률이 완전히 100% 식량이 완전 자급이 가능한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128%에 달한다고 하죠. 특히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로키 산맥으로 이르는 그 가운데 있는 대평원은 세계적으로 비옥한 토지로서 수많은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콩, 귀리, 담배 등 전 세계 생산량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높은 생산성 그리고 수출 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지금 현재 이르러 있습니다. 그럼 미국 농업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농업이 발달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자연 조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구질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럽에는 봉건제였죠. 봉건제는 땅의 주인이 있고 영주가 자유민이 아닌 농노들을 고용해서 장원을 꾸리는 형식이죠. 셋째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의 증가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은 비옥한 토지, 온난 수변한 기후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리한 자연 조건 중에서 특히나 루이지애나 매입 사건은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미국의 영토는 2배가 되었고 이주민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매우 비옥한 땅으로서 씨앗만 뿌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곡식이 자라는 1등급 땅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강인 미시시피 강을 가집으로써 미국 전역에 24,000km에 달하는 지구상의 가장 긴 수로망을 형성해서 농산물 수입과 이동 이런 부분이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원활하게 대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덕분에 초기 미국은 막강한 내수 경제를 바탕 삼아서 일찌감치 엄청난 자금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구질서로부터의 자유, 여기 반봉건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귀족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주민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 매력 중에서 미국에는 감독, 영주, 그리고 제도적 수탈, 즉 봉건 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구질서, 귀족이 자원을 소유하고 평민은 농노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 밖으로 매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주민들이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을 가진 자유민이었습니다. 덕분에 토지를 소유한 소규모 농민과 정착자의 활동에 기반을 둔 역동적인 농업자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셋째, 대규모 자본 투자와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 증가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은 구질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근검절약하고 성실한 노동이 구원의 조건이고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사상을 가진 자유민들이 대거 이주해오면서 고도로 훈련되고 또 고도한 노동력을 증가하게 되죠. 이는 근대적 자본 축적을 합리화시켰고 늘어나는 노동 생산력으로 인한 초과 이윤 발생은 다시 자본의 재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통한 이윤 추구 역시 인정했기 때문에
자본가가 등장할 수 있는 본격적인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미국형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적 기계화된 대규모 농장 경영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 농업지대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정신은 농업의 발달, 즉 미국의 도시, 타운, 빌리지 등 촌락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촌락의 형성은 정치 제도 및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농업지대의 분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농업지대의 분포는 초기 미국의 촌락의 형성과 또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자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그 기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농업 벨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지리적 지역을 벨트로 설명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벨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생산하는 중서부의 콘 벨트, 캐나다 중부에서 남쪽의 텍사스 중부까지의 밀 벨트, 그리고 면작물을 생산하는 코튼 벨트 등이 있습니다. 콘벨트는 185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내 옥수수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중서부 지역이에요. 이들은 미국 초기 공업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죠. 중서부 대평원의 프레리 지역인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미시간 등은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며 밀, 보리, 옥수수를 생산하는 이 대규모 옥수수밭 지역을 아울러 콘벨트라 부르는 것이죠. 미국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옥수수는 축산물 사료뿐만 아니라 연료에서부터 인간 의약품까지 다양한 산업 용도로 사용된답니다. 밀 벨트는 캐나다 중부에서 텍사스 중부까지 약 1500마일에 걸쳐 동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주로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몬태나, 북다코타, 남다코타, 그리고 미네소타주를 포함하고 있죠. 밀 벨트는 미국의 주요 밀 생산지로 미국은 전 세계 밀 생산량 5위에 해당하는 나라죠. 밀은 밀가루뿐만 아니라 파스타, 크래커, 전분, 페이스트, 맥주, 글루텐 등에도 사용되는 다용도가 가능한 상업작물이랍니다. 코튼 벨트는 미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오늘날에는 북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테네시, 에칸소, 루이지애나, 텍사스 동부 지역 그리고 남오클라호마까지 이어지는 지역이죠. 미국은 면 생산에서 세계적인 선도국 중 하나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생산국이에요. 이 중 75%는 텍사스, 조지아, 미시시피, 에칸소, 엘라베마에서 생산되어져요. 면은 의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외에도 씨앗 오일, 화장품, 커피 필터, 기름,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제조되고 있어요.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여담으로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실종 장면, 추격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가 굉장히 크죠.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콘벨트 지역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온다는 뜻으로 옥수수 미로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옥수수 밭을 옥수수 미로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고안하여 활용하는 현지 농부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콘벨트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길을 잃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옥수수밭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의! 옥수수밭 미로에서는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구조팀을 옥수수밭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 3분의 2의 인원은 구조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별 농산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주별 농산물 재배 현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고난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주별 농산물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농산물들이 분포해 있어요. 수산양 식업, 알래스카주의 어업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산업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연어를 포함해 알래스카산 수산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요. 축산업, 캔자스, 유타, 텍사스, 오리건,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주의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가 목축되고 있어요. 미국 유구의 수는 3,100만 마리 가량이죠. 과일, 견과, 베리류, 플로리다, 워싱턴,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일, 견과, 베리류가 주로 재배되고 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과일 생산량이 많은 나라로서 전체 생산량의 11에서 12%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죠. 특히 위스콘신주는 미국 내 크랜베리 평균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곡물, 오일시드, 건두류, 건안두콩. 미국 내 곡물, 오일시드, 건두류, 건안두콩은 주로 인디아나,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하와이, 테네시, 일리노이, 켄터키, 몬태나,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미주리, 아칸소,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주와 같은 중서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낙농업. 실제로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우유 생산국으로 2019년 우유 생산량은 9,340만 톤에 달했어요. 이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총 우유 생산량보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미국의 우유 생산량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아이다호, 뉴욕, 텍사스로 이 5개의 주에서 2019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었어요. 묘목업, 온실, 하초원예, 잔디. 미국 내 묘목업, 온실, 하초, 잔디 생산량이 높은 주는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주가 있어요. 미국의 온실 시장 규모는 2023년에 약 2,910.700만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미국에서 잔디는 중요한 작물로서 2017년 기준 매출이 약 12억 달러에 달했어요. 미국의 산업 전문가들은 주택 및 비주거용 건설의 증가와 함께 잔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 외 작물과 건초. 미국은 연간 1억 1천만 톤 이상의 건초를 생산하고 있어요. 특히 중남부 지역인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네바다주의 건초 생산량이 높아요. 가금류, 달걀. 미국은 세계 최대 가금고기 생산국이자 주요 계란 생산국이에요. 주로 웨스트버지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미국의 가금고기는 기타 닭고기 및 칠면조를 의미하며 가금고기 소비량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많아요. 가금고기와 계란은 미국 사료 곡물의 주재료이기도 해요. 야채, 메론, 고구마, 감자. 미국 내 야채 및 메론, 감자, 고구마의 생산량이 높은 주로는 메인주와 아리조나주 등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의 혼선으로 채소 부족이 발생하여 채소 가격이 급등했어요. 거기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채소 및 과일 공급이 어려워졌어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주요 채소 공급국이기 때문이죠. 2022년에는 채소 가격이 급등하여 미국 농장들에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이후 몇 년간 국내 채소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 수익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감소했답니다. 이 그림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농업 종사 인구와 농업 GDP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800년대 초 미국 고용 및 생산의 80% 이상이 농업 부분에서 나온다. 농업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이제 2%로 떨어졌습니다. 1948년만 해도 거의 9%에 달했던 농업 부분의 총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가지고 현재는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국의 농업 생산성이 그리고 생산력이 감소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산업이 차지하는 노동인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농업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지 절대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농업은 구질서로부터의 자유와 광활한 토지 그리고 영토 확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줄어든 이유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산업혁명과 제조업 발달이 그 원인이겠죠. 미국의 도시와 촌락의 형성, 이 첫 번째 물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광활한 땅에 촌락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성장해가 도시로 성장하고 다시 미국이 주가 만들어지고 연방정부가 만들어지는 이 출발이 되는 촌락 형성의 첫 번째 물결은 농업의 발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물결은 뭐냐? 농업 비중이 떨어지고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제조업의 성장으로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결은 제조업과 공업의 발달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천연자원과 제조업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아, 전 세계 주요 천연자원에는 무엇이 있어? 전 세계의 주요 천연자원은 크게 금속 자원, 비금속 자원, 에너지 자원으로 나눌 수 있어. 금속 자원에는 금, 은, 플래티넘, 팔라듐, 철, 구리, 납, 나듐 등이 있고 비금속 자원으로는 석회석, 석고, 흑연, 다이아몬드, 황 등이 있어. 에너지 자원으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우라늄, 토륨 등이 있어. 그럼 미국의 주요 천연자원에는 무엇이 있어? 미국에서는 천연자원 중 금속 자원, 비금속 자원, 에너지 자원이 모두 생산되고 있어. 금속 자원 중 구리는 세계 생산량의 5%, 금은 8에서 10%, 철광석은 2%, 아연은 7%가 생산되고 비금속 자원 중 석회석은 세계 생산량의 15%, 모래와 자갈은 10%, 동소는 50%가 생산되고 있지. 에너지 자원 중 석유는 세계 생산량의 11에서 12%, 천연가스는 25%, 석탄은 10%, 우라늄은 5%가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해. 나공아, 미국의 주요 천연자원 중 석유 이외에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어? 미국은 석유뿐만 아니라 기타 자원 생산력에서도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차지해. 특히 석탄 매장량은 약 2조 9천억 톤에 달하며 주산지는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이야. 또한 철광 생산은 세계 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산지는 슈피리어호 주변과 에팔레치아 산맥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로키 산맥도 90%는 황무지이지만 금은 우라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해. 나공아, 미국은 국토가 매우 넓잖아. 다른 천연자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 알려줘. 미국 국토의 약 30% 정도가 산림으로 뒤덮여 있어. 그중 약 2억 헥타르는 목재 생산이 가능한 상업용 산림지대야. 한반도의 약 9배 되는 크기이지. 미국의 용재 생산은 세계의 25%를 차지하고 펄프 생산은 세계의 37%를 차지하며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해. 우와, 정말 대단해. 그럼 다른 산업도 궁금한걸? 나공아, 미국의 수산업에 대해서 알려줘. 미국의 주요 어장은 태평양, 대서양 두 개의 대양 전 해안선에 걸쳐 있어. 어획 어종은 연어청어, 대구정어리류가 가장 많고 새우게, 조개류, 다랑어, 고등어, 가자미류 등이 잡히지. 미국 제조업의 전반적 특징을 한번 보면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이 결국은 발달하죠. 미국은 중국에 의해서 세계 두 번째로 큰 제조업 국가입니다.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국가인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국가로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이 1900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계 제조업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컴퓨터, 전자제품, 화학제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제조업은 미국 전체 GDP의 11.4%를 차지했어요. 미국 제조업은 미국 GDP의 2.3조 달러를 기여했죠.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제조업은 전체 산업 중
네 번째로 큰 산업을 차지했어요. 미국 제조업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 같이 미국이 제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상업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이 현재의 버지니아 해안에 제임스타운이라는 첫 번째 식민지를 건설을 했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뉴잉글랜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중부 지역 식민지하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남부의 식민지가 건설이 됐습니다. 뉴잉글랜드와 중부 지역의 식민지들을 발전시킨 요인은 상업이었습니다. 그거는 이게 프랑스, 스페인령의 서인도 제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삼각 무역 체제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삼각 무역은 상업 자본의 축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보스턴 차 사건 이런 부분도 결국은 상업 자본 축적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 무역의 중요한 상품은 결국은 노예였죠. 이런 상업의 발달은 결국은 나중에 공업의 발달을 동반하게 됩니다. 일찍부터 뉴잉글랜드의 식민지들에서는 모직물의 원료가 되는 양을 기르도록 장려했고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직물 공업은 18세기 중엽에 이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라고 그러죠. 수공업은 수공업인데 공장처럼 규모를 키운 뒤에 이제 결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성장을 해갔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은 뉴잉글랜드 지역은 배 만드는 조선업이 발달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배는 영국과 유럽 대륙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배가 매우 중요했죠. 공업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했던 분야는 제철이었습니다. 제철을 하려면 결국에 철광이 있어야 되고 석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그래서 1643년에 매사추세츠에 제철소가 처음 세워지고 1750년경에는 펜실바니아 식민지가 그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1775년에는 이미 뉴잉글랜드의 철 생산량이 서양 문명권 전체의 7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커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역별로 제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서부입니다. 중서부. 5대5 연안에 오늘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미네소타라든지 이런 5대5 연안의 중서부 지역이고, 그 뒤로 이제 남부,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이런 데 포함한 남부고, 그 다음이 이제 북동부, 전통적인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뉴욕주 뭐 이런 데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조업 현황이 가장 낮은 데는 서부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이런 데들이 되겠습니다. 중서부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 순위에서 제조업은 1위를 차지해요. 2위는 건강, 3위는 소매업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서부의 제조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서부 주요주 중에서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주는 인디아나, 위스콘신, 미시간 순이에요. 남부 지역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 순위에서 제조업은 건강, 소매업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해요. 최근 많은 제조사들이 본사를 남부로 이전하고 있어요. 세금이 높은 북부에 비해 남부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더 좋은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어요. 남부주 중에서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주는 켄터키, 엘라베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순이에요. 북동부는 금융, 상업의 중심지예요. 미국 전체 평균 제조업 종사자들보다 북동부 지역 제조업 종사자들이 적은 편이죠. 주별로 살펴보면 북동부에서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주는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순이에요. 미국 전체 평균 제조업 종사자들보다 서부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들의 수가 적은 편이에요. 반면에 농업 종사자들이 미국 평균보다 많죠. 그러나 서부 해안의 제조업 3대장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의 서부 해안 지역은 실리콘밸리를 형성하여 서부 제조업 산업을 이끌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20세기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스탠포드 대학과 같은 주요 연구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프레더릭 터만은 학생들이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였고, 이는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창업 문화의 시초가 되었죠.
서부주 중에서 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주는 오레곤, 유타, 워싱턴 순으로 많아요. 미국의 주별 제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러스트 벨트, 실리콘 벨트, 선 벨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주별로 보면 서부 지역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낮았죠. 농업 비중이 좀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제조업 기업 수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1위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막 뜨고 있는 텍사스 이런 데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 일리노이 이런 데는 전통지역 중서부 지역이고 뉴욕 이런 데들 있죠. 그래서 주별 제조업 숫자를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크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노계지대, 러스트벨트란 미국 북부의 오데호 인근 중공업 위주의 제조업 공업지대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이 지역은 1870년대부터 100년간 제조업 호황기를 구가했으나 높은 인건비와 노조의 강세로 1970년대 이후 제조업체들이 남부로 이전하면서 불황을 맞았어요. 러스트벨트가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 천연자원, 철광석과 석탄이 풍부하여 철강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철강, 자동차, 석탄 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리 잡으며 지역 경제를 주도했죠. 둘째, 지리적 이점, 오데호와 강, 운하를 통한 교통 편의성이 제조업과 무역의 발전을 촉진했어요. 셋째, 산업혁명과 이주,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미국 남부에서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공업 도시가 성장했어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호황으로 전쟁 동안과 이후의 높은 철강 및 제조업 수요로 인해 경제가 번영했어요. 러스트 벨트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주들을 살펴볼게요. 오하이오는 미국 제조업 분야 중 그 크기가 세 번째로 큰 주이죠. 산업기계, 가공금속, 교통장비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며 미국 내에서 9번째로 큰 수출국이에요. 오하이오의 주요 제조업체로는 GE 에비에이션, 윌풀 등이 있어요. 펜실베이니아는 특히 산업기계 제조 및 식품 가공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보잉 등의 제조업체가 있죠. 서부 해안 지역은 여러 대형 주요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의 관문임이에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은 미국과 아시아 간의 무역을 지원하는 주요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부터 아시아 제조 제품까지의 교환을 지원하고 있죠. 실리콘밸리는 여러 유명한 기술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어요. 애플, 구글, 인텔, 테슬라, 넷플릭스, 오라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주는 캘리포니아주예요. 캘리포니아의 주요 기업들은 서부 해안의 경제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죠. 이러한 기업들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어요. 선벨트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주로 북위 36도 이하에 해당하는 일조량이 강한 지역을 이루는 말이에요. 반대말은 오데호 인근의 북부 공업지대를 뜻하는 스노우 벨트예요. 남북 전쟁 이전 미국 북부의 공업이 발전하는 동안에 선벨트의 동부에는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흑인 노예 노동력을 사용한 목화 농업이 발달했어요. 선벨트 서쪽 영역은 본래 멕시코의 영토였으며 미국, 멕시코 전쟁 당시 미국이 점령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미국 자본의 힘으로 급속히 개발되었어요. 또한 선벨트 지역은 오늘날 멕시코계 미국인을 비롯한 히스패닉 이민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오늘날 선벨트는 관광업으로도 유명하며 주요 도시로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뉴올리언스, 애틀랜타,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등이 있어요. 2010년대가 지나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의 기존 대도시나 산업이 쇠퇴한 러스트벨트 등 추운 북부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이 따뜻한 선벨트 지역의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미국 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인데요. 기존의 중서부에서 강세였던 산업 구조가 남부 선벨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인구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어요. 선벨트에 소속된 주요 주 중 하나인 텍사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들이 많아요. 텍사스는 17,169개의 제조업체와 110만 1,99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미국 제조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특히 산업기계, 가공금속, 식품 가공 부문에서 강점을 보여요.
텍사스의 주요 기업으로는 델, 엔비디아, 나이키 등이 있어요. 선벨트에 소속된 주요주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평균 25만 6천 명의 제조업 종사자가 있으며 평균 연봉은 7만 4,784.32달러이며 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인프라 등 투자 여건과 인센티브에서 가장 앞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공장 부지로 최종 선택했어요. 삼성전자는 2019년까지 총 3억 달러를 투자해 세탁기와 가스 오븐 레인지 등의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에요. 미국은 강원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농업, 제조업 그리고 또 우수한 노동력 이 부분이 결국에 미국의 경제 근거로 키워왔죠. 천연자원의 분포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의 인구의 이동은 산업 발달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때 결국에 광활한 영토, 주인이 없는 땅이죠. 주인이 있었는데 인디언들하고 전쟁하면서 뺏어가면서 때로는 강제로 돈 주고 사가면서 이렇게 성장해왔는 미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촌락의 형성, 도시의 형성이 자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연자원, 공업, 제조업 발달하고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세세히는 이해 안 하셔도 그렇구나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공업, 제조업 이런 산업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촌락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조업이라든지 농업, 천연자원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